안녕하세요. 목동 엄마 따라잡기 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목동 엄마 중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만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도 뭐 아이들 그대로 돌보고요. 근데 이제 좀 엄마들 만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목동 엄마들에 대해서 또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떨고 또 정보도 좀 더 듣고 얘기도 좀 더 해보고 그렇게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네. 지나갔죠? 네. 자, 오늘 주제는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것과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같이 얘기가 되죠? 방과 후 수업은 다른 개념이고 선행학습의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인데 그럼 방과 후 수업을 그동안 선행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학년 때 영어를 배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1, 2학년 그 방과 후 영어를 하면 그게 결국은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학습법을 금지시키면서 1, 2학년 방과 후 영어를 없앤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아이들 사교육 학원도 없애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교육 학원에 대한 금지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학교에서 방과 후 좀 저렴하게 그리고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에서 방과 후로 이어질 수 있는 영어 교육을 갖다가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은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정적으로도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 가게에도 부담이 되고 결국은 그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그 당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히려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능력치를 끌어올려주는 게 공교육이지 공교육을 하지 않고 만약에 학원을 보내면 학원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병폐가 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행학습법을 금지를 시키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 유치원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유치원 버젓이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만 없앤다고 그래서 그게 선행이 안 나가느냐.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적으로 다 조금씩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게 체계화가 되면 저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딱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뭐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오히려 엄마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뭐 한 번 딱 정하면 사실 100년의 어떤 뒤를 보라보고 하는 건데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까 막 뭐 몇 학년 학생들부터는 굉장히 불행하다는 등 뭐 정책이 바뀌어서 얘들 헷갈리지 않냐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3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큰 아이랑 작은 아이랑 이게 제도 자체가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정말 이게 한 번 딱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체계화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교 3학년이 뭐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상대평가였다가 올해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학교에서 문제는 그대로 또 어렵게 내요. 그러면 그건 사실 절대평가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제도는 아직 그렇게 또 바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는 본인은 선행학습에 아주 다 풀었나? 학교 다닐 때? 아니죠. 본인이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큰아이 4학년 때 목동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학원을 보내려고 저희 아이도 선행이 맞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선행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았거든요. 한 학기 정도 했는데 학원을 다녔는데 저희 아이 학년에 맞춰서 다닐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4학년인데 4학년 뭐 2학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4학년 아이들이 뭐 6학년 거, 중학교 거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는 오히려 낮은 학년 애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 막 이렇게 테스트를 보러 다니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되게 좀 이상한 엄마인가? 내가 너무 안 시켰나?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는 학원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 느낌은 어머님은 그렇게 더 시킬 것 같아 지금 막. 엄마는 진짜 해결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진짜 제가 그래서 그 이제 목동에서 좀 유명하다는 그 CMS 수학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때 와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빨리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냈어요. 근데 2달에 한 학기께 나가요.
그러니까 한 학기 때 현행,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그냥 기본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 달에 심화 문제집을 풀어요. 그래서 2달 만에 한 학기가 끝나고 그런 식으로 막 굉장히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들어가니까 한 몇 개월 사이에 막 6학년 거, 중학교 거를 들어가니까 4시간 반 수업을 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싹 제가 갖다 줘야 돼요. 중간에. 네. 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굉장히 빠른 아이가 아닌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아이도 너무 지치고 오히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더 떨어지고. 그렇지. 모르는 거 자꾸 우기고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누구나 이 아이한테 맞춰야 되는데 그 반의 그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가다 보니까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냥 빼버렸거든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그 당초 유치원의 영어 수업을 금지시키겠다라고 해서 막 엄마들의 그 반대에 붙여가지고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영어에서 유치원, 아까 영어 유치원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선행학습 금지를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를 없앨 거면 그거를 먼저 없애기 전에 영어 유치원부터 없앴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지. 거죠. 네. 따지고 본다면.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첫째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둘째는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보내보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안 보냈는데 물론 이제 발음 같은 거나 그런 경우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니까 원어민하고 수업을 하고 하니까 뭐 물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미국 교과서랑 똑같이 초등학교 가서 미국 교과서랑 똑같이 레벨을 따라가서 원서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꼭 다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 교육비에 비해서 그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는 사실 그 효과가 그 정도로 클까라는 게 좀 생각이 들어서 둘째는 안 보냈거든요. 5학년, 6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시험 보면 그렇게 화가 난대요. 시험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맞아. 학교에서 그렇게 어렵게 내요,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경시를 하고 뭐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이들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 거를 변별력이라는 핑계로 학교 시험 문제에도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그냥 뭐 선행을 많이 안 하고 그런 경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문제를 안 들여다보고 야 너는 공부했는데 왜 이래 성적이 막 이러면서 만약에 그랬다 치면 문제를 딱 들여다봤는데 정말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식이 들어가 있고 많은 선행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사실 학교에서 그런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와서 그런 게 점수가 좌지우지 하다 보면 우리 애를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그 들어요. 점수 한 점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우리 때도 했었어요. 플러스는 저학년에는 안 하고 한 3학년, 뭐 4학년. 이게 플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이제 좀 길어야 되니까 뭐 플룻이나 뭐 클라리넷이나 뭐 이런 거 아이들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는 이제 기본이고 관현악 하나 정도는 애들이 하는. 야, 저 어릴 때는 이 플룻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끼케 한다는 게 맨날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이런 거 했었는데 많이 변했네 진짜. 저학년 때는 이제 예체능을 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미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는 기본으로 하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 했었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카리나를 했거든요. 근데 오카리나를 하고 나니까 리코더나 이렇게 부는 악기에 대한 이런 호흡법은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다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그룹을 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박물관 뭐 이런 데 다니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선생님이 붙여서 이제 이번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야, 이번에는 역사박물관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체험학습식으로 가다가 이제 한 4학년이나 5학년 때쯤 되면 이제 역사 수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지를 풀고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5학년 때는 6학년 때 한국사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시험 인증도 다 받아놨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사 예. 인증 그것도 받아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 인증이 써먹진 않지만 그걸 한번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도 한 번씩 이게 정리가 되니까 중학교 와서 공부를 할 때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어릴 때,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이요 무조건 공부만 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사실 그냥 책으로 이렇게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이게 아니라 책으로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쉽게 니네가 진짜 가서 보고서 체험을 해보고 하면서 미술 같은 경우도 아기 때 뭐 미술로 생각하기나 요미요미 같이 해갖고 이렇게 막 직접 막 물감으로 해서 막 바디 페인팅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점점 그냥 이제 미술 그리는 걸로 바뀌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요즘 생각 너무 좋아졌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 수업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고, 그런 이런 박물관 수업도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사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설문 직접 가서 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봤던 거에 대한 거를 책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조금 이제 극성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무조건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좀 더 쉽게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그냥 놀면서 공부해라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위의 경우도 중간 기말고사에서 진도 외 어려운 문제가 난다. 맞아요. 네. 아니 선생들은, 공교육에 있는 선생들은 자기들이 가르치지도 않은 문제를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건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네. 이번에도 중간고사를 봤는데,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모어 리딩이라는, 영어를 모어 리딩이라는 걸 줘요. 프린트를. 모어 리딩? 예, 모어 리딩이라 그래가지고. 더 리딩 해봐라? 예, 그러니까 지문을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 교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법을 미리 선행을 하지 않았던 애들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들은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무슨 변별력이, 지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니까요. 가르쳤는데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어. 물론 이게 변별력이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풀어봐. 얘는 학원 다니고 얘는 안 다녀서 몰라. 이걸 가지고 변별력을 따지려고 그렇게 문제를 냈다고 하면 공교육에 선생이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근데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한테 아니, 항의도 화나네. 항의도 했는데 학교 문제를요. 그러니까 네. 교육청에서 그러면 경고가 들어온대요. 애들 평균이 만약 한 80점대다. 그럼 니네 너무 문제를 쉽게 낸 거 아니냐. 한 70점대나 60점대가 나와야지 이게 전체적인 평균이 되는데, 평균이 애들이 전체적으로 막 80점이 넘어버리고 그러면 니네가 너무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거 아니냐. 니네 뭐 성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앞뒤가 다 안 맞는 게 네. 교육청에서 그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저는 그게 궁금하잖아. 지금 우리 둘이 흥분한 사이에 이 두 어머님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걸 이렇게 얘기를 왜 하고 그래, 뭐 이런 분위기에 지금 선생님 만나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 어떻게 2번입니까 3번이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운대요. 따져보면 3번이 답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희 있었어요. 있었어요? 음악 문제 중에 그래갖고 이 엄마가 왜 이게 2번이 답이냐, 5번도 답이 될 수 있다, 학교에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설전이 붙었어요. 결국은 그 어머니가 이기셔가지고 2번, 5번이 다 맞는 걸로. 아니 엄마 말이 맞으면 5번이 답이어야지 왜 둘 다 맞는 걸로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모범 그러게. 답안은 2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해서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 문제가 다 맞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전 진짜 그게 제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인증제가 있거든요. 네. 줄넘기 인증제가 있어요. 예, 맥급은 이제 뭐 이게 두발뛰기 뭐 120개 뭐 이렇게 X자 뭐 쌩쌩이 몇 개 막 이런 게 어려워요. 인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아니 무슨 줄넘기까지 학원을 보내야 돼 이랬거든요. 보내야 되더라고요. 보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못하니까 인증을 애가. 받으려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공부뿐만이 아니라 예체능에서도 학교에서 하는 걸 받기 위해서 보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보통 그러면 경시대회를 하려면 4학년 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려면 학원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4학년 때 시작하면 늦죠. 그것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밑에서부터 밟아와서 경시 반까지 올라가는 게 4학년 때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시대회도 나가서 뭐 성대 경시든 뭐 올림피아드든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목동의 아이들은 이미 경시대에 나갈 걸 준비하고 그 3, 4년, 2, 3년 전부터 그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솔직히 말해서 비단 또 꼭 목동 아이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가면 굉장히 저녁 때 되면은 그 학원 끝나는 시간에 차들이 이렇게 쫙 서 있거든요. 그럼 다른 동네에서도 와서도 하는 아이들도 많고, 근데 또 그리고 목동 아이들이 다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아이들만 하는데 그게 근데 이제 거의 좀 많이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다 이거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 없어지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자사고만 폐지를 한다, 뭐 외고만 폐지를 한다. 그래서는 지금 이런 선행학습이나 이런 학원을 막 다니는 분위기가 뭐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냥 평준화를 시키면 모르겠지만 자사고만 폐지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자사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전후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성향을 좀 보는 편인데 제가 목동으로 들어온 이유는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주변을 너무 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뭐 여기서 다른 애들은 다 놀아도 나는 혼자 공부할 테야 이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 공부하면 그냥 나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나 보다 하는 거고 애들이 놀면 나 놀아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봐도 되게 책밖에 돌듯이 굉장히 바쁜 스케줄인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은 그냥 다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가 보다 하면서 그냥 무르르듯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온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찬성은 하지만 근데 이제 좀 가족하고 다 같이 상의해서 하는 편이지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 다 희생해서 해라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걸 녹화를 하면서 목동 엄마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아마 이분들은 시간을 자녀에게 쓰는 비중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제가 정리를 스스로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내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목동의 엄마들은 대체로 아이들에게 스케줄을 일일이 다 꿰고 있고 스케줄에 맞춰서 다 같이 움직여주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목동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쏟는다. 맞는 정의인가요? 제 이야기가?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냥 무조건 맡기는 건 아니고요.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또 같이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가끔 목동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 떠는 그 모임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보면 맥주 한 잔씩 다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동 엄마들은 그냥 맥주 한 잔씩 가끔 이렇게 하시는구나. 가끔은 그 엄마들끼리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소통해야 되니까 서로 정보를. 필요한 아이한테는 필요하다. 자, 아이들에게 열정의 시간의 열정을 많이 쏟는 우리 목동 엄마 따라잡기. 여러분 오늘 좀 따라잡으셨나요? 따라잡는데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목동 엄마 따라잡기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